그 CPA 블로그 마케팅 잘하는 비법은 무엇인가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CPL은 단을 이 사전에 언급을 했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맞아. 아까 처음에 CPA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업종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병원을 내가 운영한다라고 네. 하면은 병원에 손님이 많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 네, 손님이 올라오면 예를 그래서 들면 손님 물론 뭐 문의를 뭐 남겨야 문의를 그럼 어디다 남길까요? 뭐 어디다 이제 자기 고민을 뭔가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남긴다. 고민은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죠. 검색을 하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검색을 많이 하죠. 그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까요?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할까요? 네이버에서 하죠, 이게. 그럼 왜 네이버라고 생각하시죠? 네이버가 뭐 제일 검색을 했을 때 정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타겟이라고 해서 나이 또래를 이제 봤을 때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이상의 분들은 거의 90%가 네이버를 검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영역이 블로그와 카페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블로그 카페. 거기서 글을 써서 내가 이런 사진을 올렸고 너가 나한테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그렇죠. 뭐 그런 거 광고들을 블로그에다가 이제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의를 남길 수 있는 뭐 폼이라던가 아니면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은 지도, 웹사이트. 그러니까 지도 등록하는 것도 무료거든요. 네네. 그리고 예약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도에. 네네.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기능이 있어갖고 그걸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가는 걸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전화도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화를 오게끔 하는 거라던가 문의를 남기게 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죠. 블로그고 CPA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DB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 네, 맞습니다. 뭐 많은 분야에서 많이 연락이 오시겠어요. 이거 해달라고. 그렇죠. 그게 그 제친에 가장 좀 어려우면서도 네네. 그 어떤 그 회사에 관련된 어떤 그런 상품을 갖다가 네네.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더라도 한번 다른 사람 시선을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고객분들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은 설문조사를 하죠. 그렇죠. 대표님 제가 물어볼게요. 대표님께 저한테 아파트라는 물건을 줬습니다. 그럼 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좋다고 할까요? 싫다고 할까요? 뭐 싫다고도 하고. 좋다고도 할 수 있고 싫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설문지로 주면은 제가 이걸 좋다고 할까요? 싫다고 할까요? 싫다고 하겠죠. 아닙니다.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요? 왜 좋다고 할까요? 왜 좋다고 할까요?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얼굴을 알고 있으면은 고객들은 나한테 실제로 솔직하게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설문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도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맛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뭐 주죠? 그렇죠. 뭐 어떠냐고. 그렇죠. 그거 체크하는데 혹시 1점짜리 평 받아보신 적 있어요? 10점 만점 중에서? 없어요. 없죠.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예의가 발라서 그런 거를 못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그런 거를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맹신하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때 그게 가장 좀 어려운 숙제이면서도 좀 가장 좀 예를 들면 좀 가장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많은 변화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겁니다. 이걸 할 때는 이 마케팅을 어떤 게 가장 좋을지. 그 대신에 온라인 쪽은 그나마 조금 더 솔직한 고객들이 많아요. 사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업종의 분이 이제 대표님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해가지고 효과가 좀 많았다. 이런 업종은 좀 어떤 것 기억나시는 고객 중에? 우선은 가장 좀 효과가 있었던 쪽은 이제 렌트카 쪽. 렌트카 쪽. 네, 렌트카 쪽. 렌트카 쪽이 효과가 많았다. 렌트카 쪽에 좀 효과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렌트카를 이제 구비하시는 분들이 물론 20대도 있긴 하겠지만은 30대 분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요? 그 직장을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그쪽이 블로그 쪽으로는 좀 DB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좀 어려웠던 게 이제 보험 쪽이었고. 보험 쪽. 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라는 것 자체가 조회수도 많고 굉장히 좀 그 타이틀해요, 경쟁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가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쪽이라던가 뭐 예를 들면 병원 쪽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 쪽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은 무슨 변호사 쪽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래서는 안 되긴 하겠지만은 뭐 이제 뭐 파산이라던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법률 자문, 뭐 추행 이런 것들이 있죠. 이혼이라던가 뭐 합의 그런 거 보는 공증하는 그런 데 있죠. 그런 쪽이 이제 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근데 어느 정도 저기 업체에서는 이거 자료를 좀 줘야 되잖아요. 자료는 당연히 다 받죠. 받죠. 자료 받거나
받았을 때도 저희가 좀 약간 기획을 좀 하고 의견을 많이 여쭤봅니다. 기획을 좀 하고. 네, 왜냐면은 찍은 사진 그대로 주면은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사진 안에도 저희가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어떤 이벤트성적인 부분들을 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모모 만약에 이게 개인 회생이라 쳤을 때 이게 만약에 개인 회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뭐 환불 해준다던가 뭐 이런 상담을 원래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상담인데 좀 무료로 해준다거나 그런 이벤트를 이제 걸어서 고객분들을 이제 유입시키는 걸 하는 거죠. 그런 게 있군요. 하여튼 여러분들 꼭 이 CPA 블로그 마케팅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그 고객분들을 만나셔가지고 꼭 그분들한테 서비스 잘해주시고 또 그분들한테 또 서비스 잘해주면 또 이렇게 추천도 받으시고 또 소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만나시는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뭐 진짜 최고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로그 연락처 및 지도 아니면 네이버 폼을 활용하는데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어떻게 검색이 되고 어느 위치에 노출되는지 잘 알아야 된다. 네, 뭐 이런 게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웹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예전에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그 분양을 했을 때 아파트 상호명이라던가 뭐 예를 들면은 그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검색을 해서 대부분 들어오거든요. 뭐 모델하우스 위치라든가 모델하우스 아니면은 분양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나오지 않습니까? 검색을 했을 때 쳤을 때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그 검색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파워링크가 위에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뭐가 나오죠? 플레이스가 나오죠.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뭐가 나올까요? 그다음에 뷰가 나오죠. 뷰가 나오죠. 그리고 뭐 블로그라던가 뭐 카페라던가 이런 게 나오죠. 이거를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다른 키워드를 한번 해볼게요. 판교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판교 단독주택. 검색을 하면은 여기도 플레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뷰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 영역이 바뀌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네이버 부동산이 나오죠. 부동산이 나오죠. 부동산도 나오고 뭐 단독이라든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까는 뉴스가 없었잖아요. 뉴스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기사를 낼 때도 뉴스가 위에 있다라고 하면 뉴스를 먼저 내야 되겠죠. 아니면은 파워링크가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파워링크는 클릭할 때마다 돈이 나가긴 하겠지만은 파워링크를 내가 어쨌든 노출을 해주면은 클릭을 일어나면 문의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던가 만약에 이 영역이 뭐 지식인이 있다던가 하시게 되면은 지식인을 갖다가 내가 여기다가 띄우는 겁니다. 지식인을 띄운다. 그런 식으로 이 영역별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회사님께서 마케팅을 할 때는 네이버를 검색하다 보면은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어디에는 파워링크가 위에 있고 어디에는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PC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모바일 영역에서도 많이 보시면 좋거든요. 모바일 영역에서 보시게 되면은 또 다릅니다. PC랑 동일하게 나오긴 하지만은 약간의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은 아, 여기에서는 그럼 내가 분양을 딱 할 때 여기를 집중적으로 내 광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만 좀 키워드 한번 아무거나 대보시겠어요? 키워드? 네, 아무거나 뭐 이제 제 거 성현 부동산 컨설팅 하죠. 성현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 치면은 지금 보이시죠? 사이트가 나오고 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영역 잘 하신 거고요. 그다음 뉴스가 나왔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동영상이 나왔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뭐 하나 이미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가끔은 우리 대표님께서 네이버에서 지금 안 쓰고 있는 영역이 있죠. 어떤 거 있을까요? 지식인이랑 파워링크를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거는 내가 이제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세팅을 하는데 세팅을 하는 건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또 좋은 건 뭐냐면은 한 번 클릭당 70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오히려 더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검색량이 작긴 하지만은 그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나가는 브랜드 비용으로 이제 쓴다고 보시면 돼요. 100번 클릭해봐야 7,000원, 7만 원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하루.
100번 클릭, 한 달에 100번 클릭했는데 7만 원? 그렇죠.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괜찮죠. 파워링크에는 내가 사진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파워링크. 제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사진 넣었던 것들도. 네네네. 자,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키워드 검색했던 내용들 보이셨죠? 네네네. 자, 여기처럼 이렇게 사진을 넣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거를 주택 사진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표님의 얼굴이라던가 네. 어떤 내 그 브랜드 네. 뭐 로고 네. 같은 것도 넣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다가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어요. 아, 동영상을 나올 수 네. 있다. 그러니까 파워링크 기능을 알고 네. 네이버만 좀 알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네네. 지금은 파워링크 영역이 더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 돈만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네이버가 이제 진화가 돼서 광고 영역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카페에서 그 스크롤바 내리다 보면 나오기도 네네. 하고 네. 지식인 밑에라던가 블로그 안에도 또 광고가 나와요. 네네네. 그러면은 블로그 안에 광고가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네. 관련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봐봐, 예를 들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그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내가 이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블로그는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키워드가 세가지고. 근데 파워링크로는 그 사람 밑에 달리기도 해요. 관련 광고가.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광고 보여드릴게요. 수익을 이제 그 블로그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쵸. 광고 수익은 블로그 주인한테 주지만은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노출이 파워링크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네. 이게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얘는 지금 파워링크 광고가 중간에 안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좀 많다는 거고 나오는 분들은 그 이렇게- 광고로 네. 통해서 내가 역으로 광고를 매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광고가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제 블로그에 보시게 되면 블로그들이 있는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네이버 블로그 이제 광고를 갖다가 네. 그 설정을 해놓는 그런 게 있어요. 설정은- 애드포스트라고. 애드포스트. 그러니까 애드포스트라고 그 설정해 놓으신 그 네이버 블로그 주인들만 광고가 이제 알아서 랜덤으로 뜨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 클릭하면은 광고 수익을 이제 얻어갈 수도 있죠. 아니 애드포스트가 저 파워 블로그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되는 블로그를 이제 한 2-30일 정도만 하다 보면은 네이버에서 메일이 오기도 하고요. 예. 내가 애드포스트 조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또 이제 광고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실 수가 근데 있고.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네네. 어떤 장단점이냐면은 내가 어떤 그 병원 광고에 글을 썼어요. 네네네. 근데 병원 경쟁업체 광고가 붙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안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를 이제 예전에 좀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블로그 안에서 광고가 나오는 거를 이제 배제를 시켜놨어요. 배제시켜놨어요. 네네. 그렇군요. 야, 그리고 자.